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챕터 8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챕터 8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공간에 관련된 개념을 이제 칼 세이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자, we cannot look out into space. 우리가 cannot 볼 수 없습니다. look out 바깥쪽을 볼 수 없습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이제 바깥을 향해 우리의 바깥입니다. into space 우주 공간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조건이죠. 어떨 때 without looking back into time 시간을 거슬러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cannot과 without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cancel out 시켜놓으면 이제 좀 한국말 형태로 읽기가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봅니다. look back into time 시간을 거슬러서 우주를 봅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이제 쉽죠. 우리가 어떤 태양을 본다고 합시다. 태양이 있죠. 태양은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거리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태양의 이미지죠. 우리 망막에 맺힌 빛이 우리의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은 이 보는 우리의 태양의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이 태양의 모습은 어떻죠? 8분 16초죠. 8분 16초 이전의 태양의 빛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태양의 모습이 아니라 8분 16초. 왜냐하면 태양 여기서 출발한 빛이 오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8분 16초 전이라는 걸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그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우주를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사용한다는 건 일종의 타임머신이죠. 과거만을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This is not a situation.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 Restrict,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다. To astronomical object. 천체에만 국한된, restrict, 이제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 어떤 과거를 보는 상황은 천체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only astronomical objects are so far away. 그렇게 멀리 있는 천체, 오직 천체일 때, but 그 천체가 the finit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유한함이죠. become important, 중요하게 된다.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천체를 보는 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모니터를 볼 때도 사실상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출발한 이 화면의 빛 우리가 보는 이 글자는 실질적으로 정말 뭐 몇 억분의 1초 전의 과거겠죠.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제 눈에 도달하는데도 분명히 그 타임 딜레이가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뭐 몇십억 분의 1 자체의 시간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천체처럼 태양처럼 혹은 태양보다 먼 뭐 알파 센타우리라든가 뭐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 같은 그런 것을 볼 때는 명백하게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기보다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천체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빛의 속도가 유한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의 중요함이에요. 어떠한 결정적인 상황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팩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론이죠. 이제 챕터 8에는 시공간 이야기라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전에 그 상대성 이론이 일반 보편적인 부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만큼의 그러한 빠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은 빛의 속도와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과 큰 관련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스트로노미컬 오브젝트처럼 서로 간의 거리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먼 경우에는 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안드로메다 성운 그 은하를 볼 때도 200만 광년 거리, 20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천체에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그 상대론적인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문장 보죠. In that case, 어떠한 경우인데요. The more distant, 더 먼 거리에 있는 거죠. The galaxy가 the earlier in its history. 여기서 it는 뭐겠어요? 우리가 history 하면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인간의 역사를 자꾸 생각하는데 영어 읽을 때 이 대명사 부분을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자, 갤럭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같이 중립적으로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히스토리 하면 인간의 히스토리처럼 뭐 이렇게 쭉 나열되는 어떤 시간적인 역사를 생각하시는데 어떤 이벤트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어떤 시간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아주 먼 거리는 어떤 은하죠. 먼 거리에 있는 그 은하의 역사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의 초기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그것의 역사, 히스토리, 그것의 히스토리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아니고 그냥 느끼셔야 되는데 뭐 가령 나의 히스토리, 마이 히스토리 하면 이건 뭘까요? 내가 살아온 그 어떤 쭉 순차적인 상황이겠죠. 그 단편적인 상황을 매번 뭐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The early in my history 하면은 초기의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말로 해석이 아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히스토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사전에 있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머리에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은하의 사진을 계속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더 갤럭시의 사진의 그 초기 사진, early 초기 사진을 우리가 본다라고 이 문장을 읽고 개념화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observing, 우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 관찰하고 있는 그것의 초기 사진이다, 초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he more likely it is that, 자, 자, be likely죠. 여기서 the likely it is, likely는 뭐뭐하기 쉽다라는 거죠. it is, 그것이 대디하기 쉽다. 그러니까 뭐 훨씬 이거 그냥 이렇게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the more likely it is that 하면 that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hould see,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It as a quasar. quasar는 이거 준항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쿼지 어떤 약어인데 제가 정확히 이건 잘 모르겠네요. 한국말로 그냥 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요 문장 하나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약간 천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퀘이서는 이 준항성이라는 것은 가까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관측 가까이. 그러니까 관측에 있을 때 가까이라고 하면 마치 지구가 어떤 특별한 장소 같이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 망원경을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존재가 지구라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본다라는 건 시간을 거슬러서 우주의 초기를 본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초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구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을 볼 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토성이 뭐 명왕성보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유를 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퀘이서 같은 준항성 같이 정말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퀘이서와 지구의 위치를 비교했을 때 명왕성과 뭐 토성의 거리는 같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 정도로 미미할 정도로 퀘이서는 멀리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영어 문장 자체는 이해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칼 세이건이 하려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천문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갤럭시를 보는데 아주 먼 곳에 있는 갤럭시를 보게 되면 우주의 그 어떤 갤럭시의 초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게 초기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쉽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퀘이서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보게 되면은 이 은하가 퀘이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퀘이서가 많이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은하를 볼수록. 왜 그럴까요? 우주 초기에는 퀘이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흘러서 현재 우주에는 퀘이서가 별로 없어요.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퀘이서가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사라진 게 아니라 뭐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이게 퀘이서가 뭐 은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이제 문장을 보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이제 당대 우리 시대에 이제 상당한 천문학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문장을 제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코스모스 책 자체 번역서를 한번 예전에 그냥 편안하게 읽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원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여러 번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전. 그래서 일단 발췌가 된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읽고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아시겠죠.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과거 모습, 과거에는 왜 퀘이서가 그 말을 이제 칼 세이건이 하고 싶었던 거죠. 우주 초기에는 퀘이서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 문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at an engaging 얼마나 이거는 뭐 매력적이냐, 매력적이라는 뜻이겠죠. 매력적이고 마술 같은 생각인가 for a boy 한 소년에게 있어서 on the road 길 위에 있는 소년이죠. in the countryside 시골 길 위에 있는 소년이죠. 자, dappled,는 뭐 햇빛을 봐서 이렇게 얼굴에 이제 그 주근깨 같은 게 생기죠. 백인들은 이런 게 이제 심하게 생기죠. dappled 거뭇거뭇해지고 그리고 rippling 찰랑거리는 이건 머릿결이 이제 찰랑거리는 거죠. in sunlight 햇빛에 코스모스를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 문장이 너무 시각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이 돼 있어서 물론 이제 번역서 홍승수 선생님이 번역하신 번역서를 읽었지만 그 당시에 이걸 읽으면서도 마치 이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길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학교는 물론 퇴학당했죠. 퇴학당한 그 어린 소년이 시골의 이 오솔길, 컨트리사이드의 오솔길, 햇빛이 내릴 때에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러한 상상을 빛에 관련된 동시성에 관련된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는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묘사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당연히 이제 뭐 얼굴에 뭐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바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시골 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죠. 뭐 선크림을 바라서 얼굴이 매끈하고 우유 같은 뭐 우유빛 피부에 아기 같은 그런 살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 근데 뭐 그냥 자연적으로 봤을 때
데플드한 피부라든가 데플드한 피부가 그냥 우윳빛 피부보다 열등하다는 아무런 근거는 없죠. 그냥 우린 상업적인 어떤 매스미디어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이제 되긴 했지만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그냥 천진한 소년이 얼굴이 그냥 거뭇거뭇하게 타고 그리고 뭐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리플링하고 그런 소년이 아주 매력적인 혼자 상상을 하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지 않죠. 집에 가서 어떻게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아인슈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자기 어떤 하나의 천재들의 이제 특징이 뭐 하나에 집중하면 이제 주변 생각 같은 걸 다 잊어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냥 즐겁게 계속 하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생각이었겠죠. 하면서 왔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황 묘사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You could not tell. 당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You could not tell you were on light wave. 네가 여기 딱 끊어야겠죠. 당신이 were on a light wave. 어떤 빛의 웨이브죠. 웨이브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If you traveled with it. 그것과 같이 여행한다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파동이면 뭐 거의 명확하죠. 지금은. 근데 당신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올라타 있어요. 파동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쭉 가면은 당신이 뭘 알 수 없냐, 말할 수 없냐면 빛 위에 라이트 웨이브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이동하면은 이게 지금 이 웨이브 자신의 타고 있는 웨이브가 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위치에 정지된 상황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If you started on a wave crest, wave crest가 바로 이 부분이죠. wave crest. 만일 거기서 당신이 출발한다면이죠. You would stay, 머무릅니다. On the crest.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죠. 일로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lose all notion, 모든 개념이 사라집니다. Of its being a wave. 이것이 wave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wave는 이렇게 계속 출렁출렁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마치 스틸 사진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절대 공간에 관련된 절대 좌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렇게 고립된 방입니다. 유리창문도 없는 그냥 밖을 볼 수 없는 방이에요. 이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이 방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방이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과학자라면 알 수 있겠죠. 원운동 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여기 만약에 펜들럼 진자를 놔두면 진자가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걸 보면서 혹은 자신의 몸이 이쪽으로 쓸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기술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here are no phenomena. 어떤 현상이죠. 현상은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thunderful sound, 소리에 전파되는 천둥이죠. 천둥과 같은 현상에는 없는 현상인데 뭐냐면 천둥과 같은 현상에는 어떤 뭘 제한할 수 없습니다. The possibility of traveling in a vacuum faster than light. 빛보다 빠르게 진공중을 여행하는 어떤 가능성을 suggest,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은 없다.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둥보다 빠른 건 많죠. 현대 기술로 개발된 많은 전투기들 혹은 우주선들 이런 것도 다 소리보다 훨씬 빠르죠. 일단 이 지구 대기권만 벗어나려고 해도 소리보다 한 20배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사운드 배리어라고 하죠. 음속의 벽은 그냥 메커니컬적인 문제였어요. 메커니컬적인 진보를 통해서 이 음속의 벽은 이렇게 깨져버렸죠. 하지만 빛의 속도,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링 할 어떤 빛보다 빠르게 트래블링 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면서 이것이 시공간과 얽혀 있다라는 부분, 얽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공간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어디죠? 여기 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느릿느릿 움직이는 상황이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만 서로 보는 상황을 일상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했죠? 이 진공이라고 했을 때 진공 중을 진행하는 어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는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 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3차원을 그리려다 제가 한 거군요. 이 3차원 좌표계가 시간의 좌표 또 시간의 좌표로 그러니까 어떻게 스티븐 호킹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원뿔이죠.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3차원이고, 요게 이제, 시간축으로 했을 때, 마치 빛이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것처럼 시간을 움직이고, 일상생활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진공 중에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거는 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보다 빠른 세상에 살지 않고 이 시간이 일단 공간과 묶여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랑 실제 아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문장을 읽는 거는 쉽죠. 그냥 읽으면 쉬운데 칼 세이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렵죠. 제가 코스모스를 중학교 때부터 읽어서 한 10번 넘게 읽은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빛의 속도보다 왜 빠를 수가 없을까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부분은.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problems of simultaneity죠. simultaneity 발음해야 되겠네요. simultaneity인가요? 그것은 do not apply to sound as they do to light.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동시성의 문제입니다. 동시성의 문제는 do not apply 적용할 수가 to sound처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apply 마치 그들이 do to light 빛에 대해서 apply 이건 대동사죠. apply를 말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것들 어떤 동시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성의 문제는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과 같이 빛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부분 뭐냐면은 동시성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정지 좌표계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 양쪽에서 뭔가가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살인 사건을 이제 빛의 속도로 살인 사건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전달되면 동시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은 동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오는 속도보다 여기서 오는 속도가 내 눈에 빨리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동하고 있으면은 이쪽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쪽 사건이 늦게 일어나고 그렇겠죠. 먼저 인지한 부분이 이쪽 그러니까 A, B라고 했을 때 B 사건이 A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찰자가 있다고 해요. 고정 관찰자가 한 명 있고 이동하는 관찰자가 있으면 이동하는 관찰자에게는 얘는 A equal B 두 가지 사건이 동시지만 얘한테는 A가 B보다 늦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성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지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죠? 지금 동시성, 이 시뮬타너티 프로블럼이라는 것 자체가 동시성 문제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 문제는 빛의 속도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동시성 문제는 소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리는 극복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아니죠. 얘는 자연 법칙이 아니고 빛의 속도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Because sound is propagated, 전파되죠. Through some material medium, usually air. 보통 공기라는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죠. 하지만 빛은 매질이 필요 없죠. 마이켈슨 몰리가 이렇게 L자 관을 통해서 에테르라는 빛을 전파하는 어떤 물질을 찾는 실험을 했지만 증명해낸 건 딱 그거죠. 매질은 없다. 그래서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동시성 문제를 우주의 일부죠. 어떤 우주 현상의 일부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다 해결을 해줬어요. 이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Why should our experience at 10 km an hour? 자, 시속 10km가 보통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는, 뭐 걸어 다니거나 혹은 뭐 빨리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보통 이렇게 되죠. 속도가. 우리는 why, 여기가 이제 의문문이죠. Why should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 10km per hour라는 경험에 요까지가 이제 명사구라고 합시다. 명사구 주어겠죠. 우리의 10km per hour의 경험에 constrained 동사, 이게 동사, 국한시켜야만 하냐. The law of nature, 자연의 어떤 법칙을. 자, 이제 칼 세이건이 빛의 속도가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t 300,000 km per second, 이거죠.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자연의 법칙을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우리의 경험에 국한시켜야 하는, 우리 경험에 맞아야 한다. 이 constraint는 그런 의미죠. 국한시킨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왜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해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근사치 거의 빛의 속도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린 속도계에 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자연 법칙이 적용됩니다만 굳이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이 빛의 속도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빛의 속도는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인간이 이걸 이해할 수 없든 그거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 법칙은 그냥 있을 뿐이고 인간이 이해하는 거지, 자연 법칙이 인간에 맞춰져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신비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자연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성립되면서 하나 깨진 부분이 뭐냐면 우주의 보편적인 어떤 시공간 자체도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느끼는 어떤 생활 방식이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 관찰하는 방식,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은 다 보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꼴한 조건이죠. 뭐가 더 아름다운 우주의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우주를 관측하기 훨씬 좋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장소의 보편성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시공간의 보편성이죠. 보편성이 시공간의 어떤 특수성조차도 다 이제 깨어져 나간 지금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But the universe is not required. 자, 요구되지 않는다. 우주는 요구되지 않는다. Be in a perfect harmony. 이 어떤 완벽한 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With human ambition.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우주는 어떠한 퍼펙트 하모니를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수동태니까 우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주에는 완벽한 하모니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플라톤적인 생각이죠. 완벽한 하모니. 그러니까 고대 이제 이오니아의 그 과학을 망친 3인방 있죠.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마지막 악마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관측 가능한 인간의 휴먼 앰비션이죠. 그런 욕망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모니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신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런데 우주는 그런 인간의 그러한 욕망과는 아주 무관하게 우주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히나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완벽한 하모니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코스모스 책 전체가 관통하는 부분은 어떤 인간의 우주 자체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곳,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설명하려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